네, 이렇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접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거란 기대감이 큰 가운데 이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네, 경제부 노은지 기자와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 기자, 첫날 풍경 어땠습니까? 네, 그야말로 관공서 주변 식당가에서는 김영란법의 위력을 실감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고급 식당들은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골목 식당이나 아니면 구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좀 몰렸는데요. 특히 마음 좀 편히 밥을 먹자는 공무원들이 이제 구내 식당으로 몰리면서 구내 식당의 인기는 평소보다 더 높았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550인분을 준비를 했다가 손님들이 계속 몰리자 부랴부랴 120인분을 더 준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정부 과천청사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곳은 좀 지역 특성상 차로 한 5분 정도 타고 나가면 또 식당가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나와서 이 주차 정리를 좀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제는 평소 같으면 전혀 이 자리가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주차장에 자리들이 있었고요. 제가 간 곳에서도 식당 홀에 한 3분의 1 정도만 이 테이블이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간 곳이 3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곳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부주의한 실수로 혹시나 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좀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해서 좀 조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하는 분위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공서 주변 식당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식당들은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를 담은 정보지가 좀 돌기도 했습니다. 네, 좀 우려 심리가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시행 첫날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좀 혼란이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감사실에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법 적용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문의 전화가 좀 폭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관실 한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워낙 문의 내용이 수천 가지나 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제 그동안 국민권익이나 이렇게 좀 기존에 나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 자신들도 좀 자신 없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호한 경우 되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식당을 가셨다고 했는데 사실 외식업계의 경우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라니 한상 이런 식으로 김영란법에 라니라는 이름 일단 음식 메뉴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인당 3만 원 이내 메뉴 줄줄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매출 급감을 우려해서 아예 문을 닫거나 아니면 좀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메뉴로 이제 업종을 바꾸는 식당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란 세트나 아니면 라니 한상 같은 이런 김영란법을 활용한 그런 메뉴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모두 가격은 1인당 3만 원 이내 아니면 2명이나 3명이서 먹을 경우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안쪽으로 가격을 맞춰서 내놓은 게 특징인데요. 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김영란법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사에 술을 곁들이면 이 식사비가 좀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한 사람당 한 5천 원 정도씩만 내면 맥주를 무제한으로 주는 그런 회식 이벤트를 마련해서 거기에 이름을 김영란법 통과 회식 이벤트라고 이름을 붙인 곳도 있었습니다. 네, 참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제 람파라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합한 말이죠. 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들도 좀 생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신고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이고요. 이런 적발 금액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대 3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란법으로 이 대박을 노리고 이 람파라치 양성 학원으로 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권익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람파라치 활동을 통해서 이 대박을 터뜨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발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거액의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검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이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실명으로 서면 신고만 받고요. 익명 제보는 받지 않는 것으로 일단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보도도 보셨겠지만 어제 경찰 신고는 5건, 권익위 신고 1건이 들어왔는데 이 서면 신고, 증거가 첨부된 서면 신고에 대해서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개인적으로 교수님분들을 좀 이제 만났는데 이제 학생들 밥이나 어떻게 사주겠느냐 이런 또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위축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업계가 이 김영란법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당분간 김영란법발 찬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란 이런 전망은 계속 유효합니다. 예. 워낙 법안이 광범위한 데다가 이 권익위와 최종 판단을 내리는 법조계가 의견이 충돌해서 유권 해석조차 안 되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본보기 사례로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이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 중심으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정부 청사나 법조타운 그리고 여의도 일대 뭐 고급 식당이나 또 골프장 같은 곳들은 28일 이후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예약 절벽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예. 제가 관련 취재를 하면서 업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요. 무엇보다 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 기준 금액이 넘어서면 이 부도덕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 법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퍼질까 봐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출도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다가 지난달 간신히 반전을 했고요. 또 내수 부진은 너무 이제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소비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이 김영란법이 혹시라도 우리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본래 취지대로 좀 잘 좀 갔으면 좋겠네요. 네, 노은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